반 씨는 복사해요. 나한테서 돈을 빼앗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반 씨의 역겨운 얼굴을 세상에 알리겠다. 해봐. 쓸모없는 늙은이. 하지만 내가 당신과 함께 끝나면 이 집도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은정이라는 여성이 들어설 때까지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평온한 나날의 연속이었던 최정수. 68세의 나이에 외로움은 나로 하여금 동행을 찾기를 열망하게 했고, 이 할머니는 어두운 날들 사이에 빛처럼 나타났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미소 뒤에 저희 신념과 재산을 훔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의 고통스러운 교훈일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때때로 곁에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사는 68세 최정수라고 합니다. 이곳은 원래 평화로운 주택가였고 푸른 나무가 둘러싸고 있었고, 내일 아침 제 거실의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와 온 집을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때때로 내 마음을 허전하게 만든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매일 오후 집 근처 공원을 함께 걸어다니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고, 낯익은 이웃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할머니는 하얀 국화를 좋아하셨고, 그래서 부엌의 작은 식탁에 저는 항상 꽃덤을 놓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여전히 여기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혼자라는 것에 익숙해지기는 어렵다. 가끔 광고용 스피커를 재생하는 집 아래 잡화점의 소리를 들으면 저는 그녀가 저를 불러서 뭔가를 사오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 아들은 자취가족과 함께 부산에 살고 있고, 비록 우리가 매주 전화를 하지만 저는 그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의 손자들도 다 컸고 그들은 할아버지를 거의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고 다만 집 아래서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을 뿐이다. 한 번은 이웃집 막내딸이 저를 병수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순진한 농담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다. 오늘 아침 차를 끓이던 중 아내가 죽은 달에 아직도 놓여있는 오래된 달력 한 장이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달을 유지하는 것이 그녀를 붙잡고 머물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그것을 교체하지 않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흘러간다.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외로움과 함께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 것 같다. 쌀쌀한 가을날 연수 북쪽의 한 훈련장에서 골프클럽 모임에서 우연히 이은정 할머니 옆에 앉았다. 그 당시 저는 단지 제 집안의 황량함에서 벗어날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날 훈련장은 분주했지만 시끄럽지 않았고 근처 나무 사이로 바람 소리가 공기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우연한 만남이 나의 외로운 나날들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날씬한 몸매와 곱슬곱슬한 머리를 한 이 씨는 과시하지 않는 우아함을 지녔다. 우리가 대화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녀가 단지 상냥할 뿐 아니라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이혼했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다고 말했다. 둘 다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는 나는 항상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아이들이 다 떠나면 집이 갑자기 너무 크고 텅 비게 된다고 말했다.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녀가 나를 보는 순간 약간 슬프지만 매우 진실된 미소가 기억난다. 우리는 모두 이 나이에 외롭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동행할 수 있다면 삶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항상 숨기려 했던 감정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내가 겪은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 같다. 골프클럽은 단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또한 세상 이야기가 전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그룹의 작은 소풍에서 이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갑자기 기절했다.
나는 급히 구급차를 불러 그녀를 따라 병원으로 갔다. 의사가 만성 빈혈에 걸렸고 정기적인 메모를 해야 한다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손실로 인해 지인이 떠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자주 이 여사를 방문해서 내가 직접 요리한 과일 봉지나 죽 몇 개를 가지고 왔다. 그녀는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내가 올 때마다 그녀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한 번은 차를 마시기 위해 테이블을 치우고 있을 때 그녀는 말했다. 저는 이 삶이 더 이상 기다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한 사람만이 내 생각을 바꾸도록 충분히 들어준다. 나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끈이 우리를 더 가까이 붙들고 있는 것 같다. 인생은 물러옴이 부족하지 않다. 최근 한 부모의 회원이 이 여사가 젊었을 때 가족과 함께 살던 경주로 이사할 생각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제가 할머니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해 모든 감정을 유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이 만남은 제 공허함으로 보이는 날들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사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직접 만드신 음식들, 보통 배추김치나 매운 건어물찜을 가져오세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라고 그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하는 모든 음식이 입에 맞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음식들의 맛 덕분에 내 차가운 부엌이 더 따뜻하다고 느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차상가에 앉아 연수동네를 붉게 물들인 노을을 바라보았다. 이 할머니는 경주에서 작은 카페를 차려서 케이크를 만들고 나이 든 친구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꿈을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우리 같이 하는 게 어때요? 그녀는 희망으로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 말은 나를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다. 마음속으로는 누군가 나와 미래를 공유하고 싶어 해서 기쁘지만 너무 많은 추억에 집착하는 집을 떠나겠다는 생각도 나를 괴롭혔다. 이른 겨울 저녁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운 꿈처럼 진행되었다. 작은 식료품 봉지를 들고 우리 집에 온 이 할머니는 당신과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슬픈 눈빛을 보았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자리에 앉은 후 그녀는 캐나다에 사는 장남이 방금 심각한 사고를 당했으며 돌보러 가야 한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래 있을 거예요. 라고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나는 허탈함을 감추려고 애쓰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제 중 일부는 할머니를 붙잡고 싶었지만 가족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후에 떠났고 저희 집은 다시 익숙한 침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식탁을 보며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와 웃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풍파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달 뒤 이 여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서 할머니는 외로운 나날을 보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죄송스럽기도 하다. 병수 씨, 제가 더 이상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외롭게 그를 차지하지 마세요. 라고 그녀는 썼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고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다. 이 여사는 단순한 분반자가 아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인생에서 연결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나에게 주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저는 제가 극복하려고 했던 외로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여사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녀가 말한 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행복을 찾아서 비록 그녀의 앞길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더라도 인생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도전이 있지만 아마도 그 도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저는 우리가 결혼식을 올렸던 날을 기억합니다. 추운 겨울 오후 송도공원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요. 크게 붐비지 않고 골프클럽에는 친한 친구 몇 명과 이웃 커플만 참석했다. 연두색 한복을 입은 이 할머니는 매우 우아해 보였고 낡은 수트를 입은 나는 축하를 받을 때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몇 년 동안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끝에 드디어 진정한 분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결혼식 후 첫날에는 모든 것이 꽤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이 여사가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왔고 집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할머니는 청소와 정비 정도를 좋아하셨고 제게 건강관리를 자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 여사는 갑자기 병수 씨, 자산 통합이 우리의 경영을 더 쉽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린 이미 부부잖아. 저는 이 제안에 조금 놀랐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달콤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모든 것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 뿐이다. 예를 들어 제 개인 도장과 은행 계좌를 보관해 주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처리할 수 있다. 이 여사의 말은 이치에 맞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약간의 긴장감을 금치 못했다. 한국인들은 특히 내 세대에서는 개인의 명예와 재산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저는 할머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능숙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유지합시다. 둘 다 편할 것 같아요. 처음 거절한 이 여사는 별로 개의치 않는 듯 살짝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러나 그 다음 몇 주 동안 같은 요구가 계속 반복되었고 점점 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한 번은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나요? 부부인데 그렇게 거리를 두면 실망스럽다. 할머니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중압감을 느끼게 했다. 저는 제가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여사가 정말로 암울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골프 연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작업실에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는 빨간 장부와 보험 계약서를 포함한 나의 중요한 서류들이 옮겨져 있었다. 내가 물었을 때 이 여사는 단지 공동 재산에 대해 더 이해하기 위해 훑어보기 라고 말했다. 나는 걱정스럽지만 일을 크게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제가 집에 없을 때 누군가에게 속삭이는 전화를 자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저는 그녀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말하는 것을 언뜻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웃으며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 봄 어느 날 절정에 달한 그녀는 갑자기 내 집을 팔겠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더 작고 더 편리한 곳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이 집은 너무 넓고 슬픈 추억으로 가득 차 있다. 게다가 집을 팔면 우리는 공동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팔 수 없어 라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남은 것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여사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다. 익숙한 부드러운 모습에서 그녀는 실망하거나 심지어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일어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넣었다. 우리 관계의 작은 균열이 방금 큰 균열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승낙하기엔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행복은 단지 환상일 뿐일까요? 그러나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4월 초 어느 날 아침 저는 식탁에 앉아 제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숫자 대신 평생 모은 돈 30억 원을 날개도 없이 날리는 것을 보고 어이없어 했다. 제 마음은 꽉 막혔고 제 머리는 일련의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이 돈을 인출했나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침착하고 모든 거래를 다시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며칠 전 큰 거래가 성사됐고 추신인 이름은 제주의 한 부동산 회사다. 제 머릿속에는 이런 단편적인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가 재산 서류, 미스터리한 전화, 그리고 공동 재산 관리에 대한 압박감에 대해 했던 말이요. 이날 오후 이 여사가 친구들 모임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최대한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내 퇴직 계좌에 있는 돈, 그걸로 뭘 한 거야?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이 씨는 얼핏 당황했지만 금방 평점을 되찾았다. 저는 제주도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드문 기회이며 나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한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간신히 참았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씨는 즉각 태도를 바꾸었다. 흔히 볼 수 있는 달콤한 모습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나요? 내가 왜 너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것을 한다. 나는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내 평생 모은 돈이다. 만약 투자가 실패하면요? 나는 먼저 알고 동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여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당신은 항상 나를 의심하죠.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이 결혼은 더 이상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붉히고 침실에 넣고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고 머리는 텅 비어 있었다. 진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의심스러운 과제가 되었다. 나는 이 여사를 믿고 싶지만 그녀의 언행 불일치는 나를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만든다. 다음 날 저는 그녀가 언급한 부동산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서랍에서 찾은 서류상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다른 쪽 끝에 대답에 나는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 우리는 제주도에 당신이 묘사한 어떤 프로젝트도 없고 그들은 말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더 큰 공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반장 이 여사와 대면할 수 없다. 나는 하루 종일 생각을 정리하고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은행업에 종사하는 오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전화한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또 다른 금액이 인출된 것을 발견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방의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이 여사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외로움을 두려워해서 너무 맹목적인가요? 의욕이 절정에 달한 지 일주일 뒤 퇴임한 절친한 친구 김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햇빛이 유리창을 뚫고 나와 김 씨의 근엄한 얼굴을 비추는 인천 도심 인근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후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병수 씨,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 탐정을 고용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를 권합니다. 나는 망설인다. 내가 믿었던 아내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가 나게 한다. 하지만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김 씨는 몇 가지 복잡한 사건에서 자신과 함께 일했던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소개했다. 그 후 2주 동안 저는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이 여사에 대한 평소의 태도를 견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일상 활동을 계속했다. 집 청소, 요리, 가끔 누군지 모르는 누군가와 전화하는 것.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제게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이상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디 오래 가세요?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요? 3주 후에 탐정이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나에게 연락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곳에서 그는 나에게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다. 내가 읽은 것은 나를 숨쉴 수 없게 했다. 첫째, 제주 부동산 사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날 좋아해요. 이 여사가 언급한 부동산 회사는 수년 전 해체된 유령 회사다.
내 30억 원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다는 뜻이다. 둘째, 서류에 따르면 이 씨는 유사한 사건에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이전에 그녀는 중년에 부유한 남자들과 적어도 3개의 단기적인 관계를 가졌다. 매번 그녀는 접근하고 신뢰를 얻은 다음 사라지기 전에 점차 재산을 강탈하는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그녀를 법원에 고소했지만 그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나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겼는데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다. 사진들, 거래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이 여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들까지도 너무나 명백해서 나는 이것이 오일꾼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 여사와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는 평소처럼 침착한 모습으로 거실에서 여전히 TV를 보고 있다. 하지만 할머니를 바라보니 마음속의 쓰라림을 금할 수 없었다. 너란 얘기 좀 해야겠어. 라고 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 여사의 눈빛은 약간 불안하게 번뜩였지만 그녀는 재빨리 미소를 지었다. 무슨 일이야? 너무 심각해. 나는 손에 서류철을 들고 책상 위에 놓았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 대해 아는 전부입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녀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흔히 볼 수 있는 부드러운 모습에서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변했다. 뭐 했어? 나를 조사해 그녀는 평소보다 더 높은 목소리로 물었다. 맞아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라고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제주의 부동산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 희생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다 알 것 같다 늙어서 병수야. 그는 내가 한 모든 일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한때 나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었던 그 여자는 이제 내 앞에 서서 그런 말을 한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었고 단지 거기에 서서 내 마음이 납처럼 무겁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거실의 옅은 노란색 불빛 속에서 나는 계속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태연한 척하는 이 여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굳어졌지만 서류철을 보고 손은 살짝 오므렸다.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라고 내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30억은 뭐 했어요? 그리고 나 이런 거 처음 아니야. 이 씨는 불안감을 감추려는 듯 피식 웃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억울함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서류철을 한 장 한 장 펴서 그녀에게로 밀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제주도에는 부동산 프로젝트가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고모들이 속은 사람들, 그들도 가짜가 아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의 빛으로 번득였고 흔히 볼 수 있는 부드러운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정으로 끌고 가나요? 그녀는 일어서서 탁자를 두드렸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평생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고독 속에서 살았다. 나는 여기 있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당신은 나를 의심하기 위해 돌아온다. 없던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이 칼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저는 한때 할머니만이 저와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말들은 제가 끝까지 이용당했다는 느낌만 들게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목소리는 갑자기 높아졌다. 내가 이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니 분 불려줘요. 안 그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이 씨는 더 이상 자제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폭소를 터뜨렸고 쓴웃음을 지었다. 해봐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당신처럼 외로운 노인을 믿겠어요?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느낌을 줬는데 이제 나한테 등을 돌리려는 거야.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걸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손에 서류철을 꽉 쥐면서 말했다. 이 할머니는 나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내 손에서 낚아채려 했다. 그 논쟁은 팽팽한 줄다리기로 변했다. 그녀는 찻잔을 3개 밀어서 넘어뜨리고 찻잔을 바닥에 깨뜨렸다. 나를 판단할 권리가 없어. 그녀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는 거실의 좁은 공간에서 몸부림쳤다. 서류철을 지키려다 우연히 카페토 모서리에 걸려 넘어져 바닥에 심하게 넘어졌고 팔에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종이책을 잃어버리면 제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겠다는 모든 희망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멈췄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약간의 혼란도 섞여 있었다. 당신은 후회할 거예요. 라고 그녀가 속삭이더니 등을 돌려 침실로 가서 문을 쾅 닫았다. 나는 바닥에 앉았고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여사는 전액을 가지고 사라질 것이고 나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저는 다음날 아침에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곧장 경찰서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긴장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4월 말 어느 날 저녁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집은 유별나게 조용했다. 평소처럼 거실에 이 여사가 보이지 않자 나는 재빨리 사무실로 들어갔다. 내가 빨간 책을 보관하고 있던 서랍, 개인 보장과 다른 중요한 서류들이 활짝 열려 있었다. 속이 비었어요. 전 죽었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가슴에 가득하다. 이 여사가 침대에 태열하게 앉아있는 침실로 들어가자 냉정한 눈빛이 역력했다. 모든 게 어디 있어? 내 도장, 노트 어디 있어요? 나는 소리를 질렀고 더 이상 침착하지 못했다. 이 씨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칼로 그은 듯 차가웠다. 더 이상 그들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져갔어요. 당신은 조용히 있는 게 좋겠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내버려둬. 그녀의 마른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나는 자제력을 잃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고 나는 이것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 여사는 두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할머니는 일어나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사기? 저는 당신의 아내 병수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당신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잊었어요. 보장도, 재산도 다 우리 것이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다. 나는 손을 꼭 쥐어짜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제가 당신을 놓아줄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을 고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엷게 웃으며 다가와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냥 해봐, 병수야. 당신은 누가 당신처럼 고독한 노인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근거 없는 비난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준비했어. 그 말은 치명파였다. 나는 이 여사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차근차근 계산을 해왔고 나는 우연히 그녀의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이 여사는 수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다. 우리는 계획을 앞당겨야 합니다. 라고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너무 늦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나는 가만히 있었고 피가 뇌로 몰렸다.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질 것 같아요? 이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를 돌아보더니 격렬에 찬 눈빛이었다. 병수씨, 당신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나는 이길 것이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당신이라면 남은 날들을 조용히 살았을 거예요. 대질극은 이 여사가 방문을 쾅 닫으면서 끝났고
나는 분노와 절망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감정적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면 너무 늦기 전에 현명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이 여사가 침실문을 쾅 닫은 후 나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차 테이블의 파편은 여전히 바닥에 흩어져 있으며 마치 지금 내 삶을 반영하는 것처럼 부서지고 혼란스럽고 온전하지 않은 조각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나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마주보고 내 것을 되찾아야 한다. 이튿날 아침 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설 준비를 하자 이 여사는 난데없는 시선으로 침실에서 나왔다. 어디로 갈 거예요? 라고 그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에 굳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끝까지 싸우더라도 내 것을 되찾을 것이다. 내 말이 이 여사의 심경을 건드리는 것 같다. 할머니는 나에게 곧장 걸어왔고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큰 소리로 외치더니 갑자기 나를 세게 밀었다. 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고 책상 옆을 쳤을 때 팔이 아팠다. 내가 일어서기도 전에 이 여사는 어느새 준비해 좀 큰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달아갔다. 난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라고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너는 내 고독을 즐겨라. 병수야. 할머니는 저를 무기력하게 바닥에 눕힌 채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녀를 쫓고 싶었고 그녀를 막고 싶었지만 제 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팔의 통증과 공황으로 인해 나는 그곳에 앉아 문이 천천히 닫히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집은 지금 침묵에 잠겨 있고 내가 겪었던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재산, 서류, 내 믿음까지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이 여사를 따라 휩쓸려갔다. 그 순간 나는 물질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잃었다. 나는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그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병수 씨,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는 그녀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기 전에 법원에 당신의 재산을 봉쇄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 싸움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잔인하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여전히 가라앉힐 수 없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앉아 벽에 걸어두었던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사진과 옛 보금자리에 대한 추억이 눈물을 자아냈다. 나는 이 고통이 가라앉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했다. 아무리 어려움에 직면해도 나는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정의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연수경찰서에 찾아가 김 변호사와 형사가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 증거물을 모두 챙겼다. 가는 길에 내 마음이 무거웠다. 경찰서에 들어서니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이곳의 심각한 공기 냄새가 확연히 느껴졌다. 엄격하지만 친절한 눈빛의 중년 경찰관이 제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고려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경찰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하는 동안 나는 거기 앉아서 기다렸다. 모든 질문과 세부 사항을 조사하면서 나는 쉽지 않은 법적 싸움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김 변호사의 지원 덕분에 문건 속 증거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이 여사의 피해자였던 사람들을 찾아갔다. 공동투자 사건으로 이 여사에게 2억 원 이상을 빼앗겼던 경기도의 한 남성이 증언에 응했다. 이 여사와 결혼해 자신의 집 소유권을 상실한 부산의 한 여성도 김 변호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다. 이 씨의 불법 거래와 사기 수법이 점차 드러났다. 가짜 영수증, 유령회사, 사기 성부를 숨기기 위해 그녀가 위조했던 서류까지 경찰이 수집했다. 사건은 형사 수사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고 나는 이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풍보를 받았다. 일주일 뒤 제주 한 작은 호텔에서 이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현지 신문에 실렸다. 수갑을 찬 할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워하기만 했다. 법정에서 이 여사는 일렬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재산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재판 내내 저를 한번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평소 도전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냉정함 대신 마치 모든 것이 그녀가 졌던 게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녀가 흩어진 대부분의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돈이 해외의 여러 계좌로 송금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손실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작은 부분만 돌려받았다. 익숙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허전하다. 아내의 오래된 기념품은 여전히 벽장 안에 있지만 집이 가져다 주었던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재산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깊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저녁 나는 현관 앞에 앉아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다시 믿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교훈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외로움은 잘못된 믿음보다 안전하다는 것을요?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은 계속된다. 나는 어쨌든 이 고통이 이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비록 앞길이 훨씬 더 길고 고독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내 이야기는 연수구 커뮤니티와 내가 생활했던 골프클럽에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옛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낯선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공유하기 위해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표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사기꾼들의 희생자가 될 뻔했다고 말하는데 단지 늙은 외로움이 그들이 달콤한 말을 쉽게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늦가을 어느 날 나는 몇 달 동안 자리를 비운 후 골프클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골프장은 평화로운 아름다움을 지녔고 나뭇잎이 노랗게 변하고 푸른 잔디 위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옛 친구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공동생활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나를 보고 입을 다물고 재빨리 다가가 물었다. 경수씨 얘기 들었어요. 악몽을 꾸셨군요. 오랜 친구인 박씨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요. 나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박씨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잠시 후 저는 제 이야기를 전부 다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정심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특히 저와 같은 노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의 행복이라고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료를 찾기 위해 서두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해서 사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사랑하는 데서 온 것이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방아는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날의 대화 이후 저는 커피 초대를 받았고 악수를 강하게 했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가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자신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마치 나눔이 마음의 짐을 일부 덜어주는 것처럼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집은 여전히 춥고 허전하지만 나는 다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내의 기억과 내가 살아온 세월, 인생이 주는 교훈 등이 담긴 곳이다. 저녁에는 작은 찻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평화로운 연수 동네를 내다보았다. 연한 노란 가로등 불빛과 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나에게 행복은 아니지만 예전만큼 고통스럽지도 않은 묘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동네에 혼자 정박하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 개설. 저는 그들이 공유하고 배우고 덜 외롭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갖기를 바랍니다. 비록 제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저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나에게 손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배신당하고 신뢰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재건할 기회가 있다. 작은 집에 혼자 앉아 아내의 오래된 사진을 보면서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되찾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정신적으로